첫째, 지식인 교육에 실패한 나라. 특히 서울대 도서관이 없어진 의미도 모르는 서울대 교수. 둘째, 서울대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셋째,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에서 무협지, 고시 공부, 영어 공부, 부동산 시험 공부, 자기 전공 공부만 한 스카이 출신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지식인이라고 사회의 요직을 차지한 나라. 그래서 특히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 저는 대학을 어디 나왔나고 물으면 대학은 아니고 서울종합학교에서 치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영어로 엘리멘터리 스쿨, 중학교는 미들 스쿨, 고등학교는 하이 스쿨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는 대학, 클 때, 배울학이 되고 영어에서는 칼리지, 단과대학이 모여서 유니버시티가 됩니다. 유니버시티는 유니버스, 다양한, 에서 파생된 말로 다양한 여러 칼리지가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물이 동양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휘의 번역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일본 한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잘된 번역을 소개하면 데모크라시가 있는데 데모크라시는 데몬스트레이트에서 파생된 말로 시위하다, 나타내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데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민주주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자로 백성민, 주인주, 주장할 주, 오를 위, 즉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옳다라는 뜻인데 영어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또 잘된 것은 영어에서는 수학의 벡터는 자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번역한 향량은 방향과 양을 가졌다고 하면 벡터의 90%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것은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필로소피는 히라버가 영어에 편입된 것으로 필로는 RG의 뜻이고 소피는 영어의 러브의 뜻입니다.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은 사랑스러운 로렌이라는 뜻이죠. 즉 아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일본 철학자가 번역할 때 어려운 한자, 철을 붙였습니다. 철은 밝힐 철입니다. 철학이 다른 학문의 상위에서 다른 학문의 의미를 주며 밝힌다는 얘기죠. 권위적인 발상입니다. 그냥 원래의 뜻대로 애지, 아는 것을 사랑한다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애지하게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모임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친구 2명에게 철학의 철자가 무슨 철자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아예 모르고 또 한 사람은 한참 생각하더니 답을 합니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 자기가 평생 공부한 철자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칼리지, 유니버시티를 대학으로 번역한 것도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클 때자를 붙여서 대학을 나오면 많이 아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리지, 단과대학이 모여서 유니버시티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선과는 배 만드는 것만 배우고 건축과는 건물 짓는 것만 배웁니다. 법과는 법만 배웁니다. 모든 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인데 의사 모임에 가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의사들은 지식인으로 아주 유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의사 모임에 가면 간호사 월급 비교하는 대화 같은 것 등이 주된 토론 이슈입니다. 지식인이 하는 그런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의학 공부만 하지 도서관 가서 다른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의학만 알지 절대 지식인이 아닙니다. 의대 졸업 후에 간혹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주위 의사 중에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진짜 무식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다 보면 사회생활의 어려움, 한계를 느껴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 공부를 하지만 의사들은 좁은 병원에 갇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 자기 개발을 전혀 안 합니다.
물론 1, 2학년 때 교양으로 몇 가지 인문학을 배웁니다. 예로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 두세 가지를 배우죠. 무릇 사람이 교양인이 되려면, 나아가 교양인을 넘어 지식인이 되려면 자기 전공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1, 2학년 때 거치례로 두세 개 교양 과목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역사, 경제, 심리,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종교 인문학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직업학교인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을 보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양인보다 더 다양하게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한 사람이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법대 나온 국회의원들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저지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만 아는 법기술자들입니다. 저는 대학 때 이런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종교 인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겠습니까? 물론 도서관이죠. 저는 대학의 중심이 강의실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말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얘기입니다만 독일인 철학, 역사학자 칼 마르크스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발견인 계급투쟁론, 노동가치 설등 경제사학을 연구하게 된 곳도 대형박물관의 원형 개가식 열람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심하고 쇼킹한 현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40대에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길래 한심한 교육제도를 하나를 알기 위해 여러 대학의 도서관을 갔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어서 포항공대, 서울대, 연대 도서관에 갔는데 서울대 도서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2층 도서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독서실이 된 것이죠. 개가식이 없어졌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대학 도서관은 개가식입니다. 포항공대, 연대는 아직 개가식입니다. 제가 종교 인문학을 공부할 때 개가에서 종교, 문학, 역사, 정치, 경제, 심리학 등을 공부하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알아보니 책들을 5층 창고에 넣고 대출만 합니다. 대신 2층은 칸막이로 독서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고시, 부동산 시험, 영어, 자기 전공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대 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층 창고 직원한테 학생들이 무슨 책을 제일 많이 대출 신청하냐고 물어봤더니 무협지라고 하여 실소를 했습니다. 대출 신청 시간도 6시까지, 토 일요일은 오프. 연대 도서관도 시간은 마찬가지. 포항공대 도서관은 조금 나은 것이 연중 무휴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제가 미국, 일본에 가서 도서관 시간을 알아봤더니 24시간 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도서관이 없어졌다는 현상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서울대학교가 세계에서 100위 안에도 못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서울대 교수였다면 결사 반대를 하였을 것이고 안 되면 사표를 쓰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교수들을 무시합니다. 국내에서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 인문학을 모르면 자기 분야에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서체를 전공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대 총장은 더 무시하죠. 지금은 명문고 수석 졸업, 서울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 총장인데 저는 무시합니다. 서울대 도서관이 없어지는데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인입니까? 최근 문제가 되는 서울대 교수 조국 씨를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식인을 교육시키는데 실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에서 무협지, 고시, 영어, 부동산 시험, 자기 전공 공부만 한 스카이 출신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지식인이라고 사회의 요직을 차지한 나라. 그래서 특히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 화두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적 비교적으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이 후퇴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국가로 일본에 버금가는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3만 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최고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떻습니까?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 자기 나라 국민을 교육 못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유학합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암기위주의 교육이 잘 된 것입니까?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학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미국으로 유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일 봉착한 문제가 교육인데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식인입니까? 박근혜가 최순실보다 유식하지 않은지는 다 알려졌지만 대통령 취임 후 경제 끝장 토론을 TV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가 아니라 교육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혁명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 교육제도라는 것입니다. 간혹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동아일보의 교육에 대한 칼럼,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 교육에 대해 논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준의 지식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총론만 점잖은 논조로 얘기만 할 뿐, 공자왈 맹자왈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왜 그렇게 되었냐의 과정, 해결책은 전혀 모르고 비판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직지심경, 한글을 가진 문화민족이 다른 선진국은 다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문화라는 말은 그럴문, 무엇 화한다의 뜻으로 글자화한다는 뜻입니다. 문화의 원래 뜻은 오페라, 연극 구경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글자의 중요한 두 요소인 세계 최초의 활자, 세계 최고의 조합형 한글을 가진 문화민족입니다. 저는 대학보다 고등학교를 더 중시합니다. 고등학교부터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높을 고, 같을 등으로 모든 사람이 높게, 같은 수준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치, 경제, 역사, 윤리,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모든 것을 배웁니다. 암기 위주로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공부를 안 하니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안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배우면 자기 전공만 배우는 대학보다 훨씬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클 때자 대학이라고 잘못 번역하여 대학에서 많이 배운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일까요? 라고 고민해온 사람으로 저의 결론은 교육이 잘 못되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키는 지식인 교육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문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 중 지식인을 찾아보기 어려워 저는 고등학교 대학 동문 모임에 가질 않습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간 것이 고3 때 수학 영어만 잘하여 간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수학 영어만 가지고 됩니까? 대학은 자기 전공만 배우는 기술학교라 자기 분야밖에 모릅니다. 종교, 문학, 철학, 정치, 경제, 역사 등 인문학은 자기가 따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며 공부해야 지식인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도 깊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이 되어야 자기가 연구 공부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와 국회의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식인입니까? 사법연수원 2등으로 졸업한 문재인 씨를 보십시오. 간판만 번지를 하지 지식인이 아닙니다. 조국 씨가 지식인입니까? 법만 아는 법기술자이지요. 저는 서울대 나온 것이 창피해서 웬만해서 서울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서울대 도서관이 없어진 의미도 모르는 교수들, 사지선다 달달 암기 교육을 받아 무협지나 보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이제는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여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자기 자신,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여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프리카 수준의 사회가 되었습니다.